예, 안녕하세요.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시민연대와 성화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한국체육정책학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후원하는 제2차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포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스포츠 프로그램 및 참여 기반 포인트제 필요성과 도입 방안인데요.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탐색을 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절벽 시대에 스포츠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절감되는 효용 가치 그리고 실현 가능한 스포츠 복지 시스템 구축 방향을 모색하는 오늘의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1부 개회식 순서로 박상현 한신대학교 교수님의 환영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 박상현입니다. 먼저 지난 1차 포럼 왜 스포츠청을 설립해야 하는가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2차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서 특별히 축사를 해주신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 포럼의 취지에 공감하시면서 애정어린 마음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 참여가 우리의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육체적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운동과 활동적 신체 활동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스포츠 참여의 기회는 그리 많지 않으며 사회적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조건과 환경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체육과 스포츠에 참여하여 국민 건강과 보건에 기여한다고 해도 이것을 인정받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체육과 스포츠 참여가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지고 또 개인의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동기부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시민연대는 정보과학기술 시대에 국민 모두가 체육과 스포츠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또 기여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하고도 정당한 당면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는 온라인 기반의 개인체육, 스포츠 참여 이력을 통한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고 이 제도가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스포츠 참여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혜택을 부여받고 또 그 보상이 새로운 동기부여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스포츠 참여 포인트 제도가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중요한 스포츠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은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부디 포럼 끝까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에 좌장을 맡아주신 경상국립대학교 홍덕희 교수님과 또 발제를 맡아주신 공주대학교 임재구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국민대학교 이대택 교수님, 또 한국체육정책학회 강효민 회장님, 부경대학교 김대희 교수님, 경희대학교 주성택 교수님, 양민석 강원도 체육회 처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 축사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제2부 세미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국립경상대학교 홍덕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교육대학교 교수님께서 10분 동안 발제를 해주시고 이어서 5분의 토론자가 7분씩 토론하고 마지막으로 종합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교수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생애 주기별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한 3가지 키워드를 갖고 한번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스포츠 내수 시장을 좀 더 몸집을 갖다 좀 이렇게 크게 해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그다음에 과거에 있었습니다.
체육이 대입 시험에 반영이 됐는데 이제 체육이 대입 시험에 반영이 되는 생애 주기에 스포츠 활동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발제를 준비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도 그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된 이후에 올해죠 스포츠 클럽법이 올해 6월 15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체육 관련 법들이 선포되고 또그 대한민국 체육이 이런 것 통해서 더욱더 제도화로 이루어지는 되고 있는데요. 이 법이 국민체육진흥이라든가 스포츠 복지 향상, 또 지역사회 그 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스포츠 클럽법으로 모든 국민이 자택 또는 그 직장에서 그 가까운 접근성이 좋은 국립에 있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시군구에 있는 뭐 구민회라든가 청소년 수련관 등에서 스포츠 여러 종목에 참여하여 배울 수 있게 된 것이죠. 학교 체육시설은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국민이 국공립 또 사립학교 시설에서 그런 데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요. 2018년 말 기준으로 해서 약 11,60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에 그 자체 상황에 맞게 그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 법으로 그 참여자가 배우고 싶은 또 혹은 좋아하는 운동 종목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스포츠 활동을 위해서 공공체육시설이라든가 또는 학교 체육시설을 공정한 사용 기준에 따라서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지금 시작 단계니까 또 스포츠 클럽이라든가 또는 스포츠 협회, 또 시군구엔 체육회 이런 데서 서로 협력적인 관계로 해서 이 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이 그 지속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서 건강 증진으로 그 의료비 절감 효과가 증명되는 만큼의 기본소득에 추가해서 스포츠 복지 포인트 제공을 통해서 전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애 주기에 따라 참가 인센티브를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갖다 도입해서 가점 등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스포츠 클럽 등록에 따른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했었거든요. 이 국민체력 100에서 포인트 제도 등은 더욱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스포츠 참여 증진을 위해 스포츠 포인트 제도에 대한 논쟁은 이미 제정된 여러 가지 체육 법안들의 그 연속성상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 생애 주기에 따른 인센티브 정책의 실천은요, 심도 있게 세부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도 무사고일 경우 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것처럼 국민들이 스포츠에 참여해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는 신뢰성 있는 지표를 만들고 이 지표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약 몇 %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공공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이보다 더한 것은 공공시설 및 그 학교 체육시설 이용하는데 정부가 한 30%, 또 시군구가 한 20%, 또 체육진흥기금에서 한 20%, 나머지 그 개인이 한 20, 30% 정도의 비용을 그 스포츠 회비 또는 이용하는데 부담하게 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건강과 행복한 사회를 위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독일의 경우 그 축구 클럽만 해도 한 주에 2,000개가 넘는 주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올림픽이라든가 올림픽 종목이라든가 또 비올림픽 종목에서 이렇게 인기 있는 종목들 많이 하는 종목들 이렇게 기준이 중앙이 돼서 리그전 제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냥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가 아니라 10세 연령별로 11세끼리, 12세끼리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끼리, 2학년끼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리그전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플레이오프전도 하고 챔피언 결정도 치르게 해서 보다 흥미있고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기가 유발되게 해서 자연스럽게 건강도 얻고 내수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그렇게 기원하는 거죠. 그래서 보다 세밀하게 경기 운영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또래끼리 경기를 하게 되면 보다 공정한 경기가 될 것이고 참여자에게도 동기가 촉진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좋은 데서 스포츠 클럽에서 그 요가, 피트니스, PT, 건강체조 등을 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게 그 생애 주기별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당 종목의 스포츠 지도자를 배치해서 건강한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만점에서 공익성이 보장되는 그런 주요 운동 종목에는 스포츠 지도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기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전율이 아닌 그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스포츠 또 신체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고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등 국민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운동과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참여 운동 또 신체 활동 그 이력을 또 건강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기록 연동하게 해서 건강 관리를 통해 의료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QR 코드라든가 또는 사물 인터넷 ICT 이런 것도 활용해서 운동이라든가 신체 활동 참여 이력이라든가 건강 정보가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되고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엔 두 번째는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인데요. 우리나라는 그 대학 입시 열기가 아주 심해서 학교 체육 입시 위주의 교육에 밀려서 설 곳을 잃은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학교는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움을 통해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준비 과정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회는 그 입시의 결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학교는 입시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하고 있고요. 대입시험에 없는 과목과 선생님들은 학생들로부터 소외되고 있습니다.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체육 과목은 학생들에게 등한시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다른 나라 학생들과 경쟁력을 잇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체육 수업의 시수를 줄이고 대신 남은 시간은 영어와 수학 시간을 늘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학교 체육이 지금과는 성격이 차이가 있지만 이제 군사정권 시절 때인데 체육이 중시된 적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체력 증진 정책을 추진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여서 명랑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 공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 수단으로 체육이 이용되면서 국민에게 반감을 사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 중심의 정책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체육 분야별 균형 성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학교 체육 정책 또한 엘리트 체육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졌고요. 이는 그 체육을 정권 확립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엘리트 체육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서 국민들 대다수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정책으로 체육 정책이 전환되었습니다. 체육 정책을 통합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체력과 건강 증진,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 확대 등 건강한 체육 복지 사회를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학 시험에 만약에 이런 체육이 반영된다면요. 과거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70년도하고 80년도의 경우에는 체력장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체육이 대학 입시에 점수가 반영되었습니다. 그 당시 수능이 전신인 그 80년대 그 학력고사가 있었고, 그 70년대 또 예비고사까지 있던 시절인데요. 학력고사 같은 경우는 340점 만점에서 무려 20점이 체력장 점수였습니다. 단 1점에도 수만 명이 몰리는 대한민국 그 대입 전형의 체력장은 대학 당락의 변수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입 체력장의 문제점으로 객관적이지 않은 그런 평가 기준, 또 적당히 점수를 주지 않은 그런 온정주의 분위기가 팽배했고요. 또한 그 학생들 개인의 신체 조건이라든가 영양 또는 발육 상태 등 개별적인 신체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등하시한 점이 있었고 또 대리시험 사건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체력 증진이라는 그 체력장의 목적과는 달리 체력장 검사 시기에만 집중돼서 체육 전반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고 체력장은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과목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체력장 도중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체력장 제도 재검토 여론이 형성되고요. 한국교사에서 수능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94년도 대입 체력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공부 시간 이외에도 스마트폰 게임이라든가 PC방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키는 좀 컸지만 체중은 늘어서 4명 중 1명은 과체중 비만이라고 이제 그 평균 신장은 미미하게 증가하고 몸무게는 엄청 늘어났다고 이렇게 각종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패스트푸드 섭취가 늘고 운동 부족이 원인으로 일주일에 3번 이상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의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한다는 학생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신체 활동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런 연구 보고도 있고요.
학생들의 운동량이 70년대와 80년대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컴퓨터 게임이라든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서 신체 활동이 없다 보니 체력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책만 보고 학원 가고 학교, 집으로 혹은 컴퓨터 게임으로 중독에 빠진 그 전국의 학생들에게 체육이 대입 시험에 반영되면 건강 및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을 생각합니다. 체력이 받쳐져야 공부도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본인만의 맞는 운동 하나 배우기 하는 바람인데요. 나중에 삶의 활력과 위안이 되고요. 또 체육을 통해 얻은 것도 무궁무진합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를 묻는 의견 조율 후에 찬성 의견이 높으면은 학생들 대상으로 체육이 대입 시험에 반영되도록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생 때 공부도 중요하지만 체력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지금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멘탈이 약할 측면도 또한 체력적인 면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체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려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학생의 체력이기 때문이죠. 또 취업하는 데 있어서도 스포츠 활동이 많이 한 사람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 리더십도 있고 배려 정신도 있고요. 인내도 있고 또 신체적 정신적 건강 측면에서 우세해서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체육교육이 대입시험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사례를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학교 체육교육이 대입시험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규칙적인 신체 또 체육 활동이 학생들로 하여금 더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집중력 향상이라든가 자신감 고취, 자발성 확대, 또 선의의 경쟁심 제고 등을 통해서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공정성, 상대방 존중, 협동하는 법을 익히고 규범과 규율을 따르고 타인을 존중하면서 갈등을 조율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공동체에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학업 성취 향상 또 공동체 의식 함양과 더불어서 학생들의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체육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적 잠재력, 또 한계를 인지하게 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이라든가 웰빙적인 삶 그런 것들에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학교 체육 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비만, 텔레비전, 인터넷 게임, 또 미디어 중독, 약물 중독의 문제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요. 그래서 프랑스 교육에서 학교 체육은 학생들의 보건, 건강, 공동체 의식 함양은 물론 학업 성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이런 근거를 해서 체육을 필수로 바칼로레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에 바칼로레아라는 그런 대학 입시 시험이 있는데 프랑스어, 과학, 철학, 제1외국어, 제2외국어 함께 체육도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체육 시험을 바칼로레아 시험을 치르고 5% 안팎 내신 성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의 차원에서 의견이 좋게 나오면은 반영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제안을 추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국민들이 스포츠에 참여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는 신뢰성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이 지표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좀 이렇게 경감해주는 그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공공체육시설이라든가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접근성이 좋은 집이라든가 직장 근처 공공체육시설 학교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요. 또 여기서 스포츠 지도자가 공익성이 보장되게 해서 운동 그런 거기에서 스포츠 지도자들이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기여하는 데 제안하고자 하고요. 또 공공이라든가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요. 더 나아가서 공공시설이라든가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정부가 30%, 또 시군구가 20%, 또 체육진흥기금에서 한 20, 30%, 또 개인이 20, 30% 정도 비용을 이렇게 부담하게 해서 모든 사람이 건강과 행복한 사회를 위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를 제안하고요. 또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등
국민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운동과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참여 운동이라든가 신체 활동 이력, 건강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기록 연동하게 해서 건강 관리를 통해서 의료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기를 또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대입 시험에 체육 교육을 반영하게 되면요, 학교 체육은 학생들의 보건, 건강,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든가 학업 성취도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평생 취미가 될 만한 스포츠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작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으로 배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주교육대학교의 임재구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예, 10분 발표를 부탁드렸는데 한 17분 정도 해주셨는데 워낙 발제 내용이 방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스포츠 포인트 제도 도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 국민의 스포츠 복지를 향상시키는 이 주제 자체가 중요한 만큼 그만큼 또 시간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해외 사례까지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으로는 국민대학교의 이대택 교수님께서 5분에서 7분 정도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이대택 교수입니다. 방금 임재구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방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주제가 굉장히 이제 방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넓은 영역을 지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특별히 좀 이야기를 좀 줄여서요. 특정하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스포츠 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토론을 할까 합니다. 발제자의 말씀드린 것처럼 발제자의 제언이 중에 대부분은 특이하거나 매우 새로운 제언으로 보이진 않고요. 어쩌면 이제 많은 부분은 연구자와 이제 전문가 체육계 종사자들이 주장하거나 제시했던 내용들로 보입니다. 약간 좀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이러한 주장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현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발제자의 제안이 또 다른 반복적 제안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지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체육과 스포츠 참여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내용,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일종의 순환 구조 형성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단 목표를 국민의 건강과 행복으로 두고요. 그렇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체육과 스포츠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어찌 보면 무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러한 무제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방식들이 도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체육시설은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공공체육시설이 모자라다면 그 공공체육시설을 더 확충하고 설치해야 할 것이겠죠. 이뿐만이겠습니까? 체육시설들에 대한 접근성이 가능해야 하겠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리고 우리가 늘상 얘기했던 학교 그리고 생활, 전문체육을 연결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체육과 스포츠 참여에 대한 이력과 그 결과가 참여자에게 궁극적으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개인의 참여 동기와 참여율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로 인한 참여 시간과 참여율의 증가는 다시 국민의 건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가 아무래도 아까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서 매우 그나마 조금은 진보적이고 매우 도전적인 그러한 제안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체육 스포츠 참여 동기는 결국은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발제자가 언급했듯이
학교에서의 체육 수업이 중요한 과목으로 평가되고 체육이 입시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방안일 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또는 참여 이력을 위해 개개인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그 참여를 부여받을 수 있고 그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그 기록을 수집 관리하는 과정을 통해 그러한 체계를 마련하면 그리고 결국 이 참여 이력이 포인트 제도로 환산이 되어 다양한 형태의 복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 혜택은 체육과 스포츠로 한정된 배타적인 범위와 영역에서 구현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고요. 영역별로 사회 각 분야가 서로 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전적으로 여겨지는 비체육 또는 비스포츠 영역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를 해결할 때 이제 해결하려면 많은 난제와 쟁점이 있겠지만요.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되고 실현되어야만 할 그런 아젠다임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참여 그 이력이 보건의료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건강관리와 스포츠 참여가 연계되어서 작동되고 국가는 자신의 이러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함을 국민 개개인이 느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스포츠 참여 증가는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겠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개인의 건강은 물론이고요. 개개인의 건강 증진은 물론이고요. 이를 뒷받침해야 될 그러한 일자리들도 더불어서 저는 창출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한 체육인의 사회적 기회와 전문가들의 역할 또한 증가할 것이 확실하고요. 체육인이 사회의 중요한 전문 인력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이 모든 순환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동기부여일 것이고요. 개개인에게 그 동기부여는 어떻게 줄 것이냐 하면 자신이 스포츠나 체육에 참여함으로써 그 정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진 체력 증진 또는 어떤 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더 많은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국가로부터 그러한 믿음과 인식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동반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참여 이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참여 그리고 이력의 관리, 정보의 수집 그리고 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모든 이러한 구조가 선순환하여 결국은 참여가 건강을, 건강이 혜택으로, 혜택이 다시 어떤 특정한 보상과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겠고 거기에 중요한 방식으로서 포인트제, 특히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의 참여 이력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택 교수님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정확히 7분 맞춰주셨고요. 예, 스포츠 참여를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고 그 혜택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의료비 절감과 보상을 받고 다시 또 참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셨고 동기부여의 중요성과 함께 또 비스포츠 분야와의 연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현재는 체육 스포츠의 업무가 정부에서 뭐 교육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다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1차 때 했었던 스포츠청 설립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 같고 이 포인트 제도와도 맞물려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토론자로는 경희대학교의 주성택 교수님께서 5분에서 7분간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의 주성택입니다. 생애주기별 스포츠 프로그램과 스포츠 참여 기반 포인트제 필요성 도입 방안에 대해서 임재구 교수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시민연대에서 개최하는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이대택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생애 주기별 스포츠 프로그램과 스포츠 참여 기반 포인트제 필요성과 도입 방안이란 그 주제로 발표해 주신 그 내용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공감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 국민의 지속적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 증진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가 증명되는 만큼 그 스포츠 포인트 제공을 해서 전 국민 건강 관리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그 이용 방안과 스포츠 클럽 활용, 그리고 학교 체육의 중요성을 제시한 점에 대한 그 토대로 제 의견을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스포츠 포인트제란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신체 활동을 한 경우 운동 시간과 도구 수에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범국민 스포츠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신체 활동이라는 것은 걷고 스포츠 시설을 기반으로 한 운동, 모든 운동을 포함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들은 그 선진국에서도 의료비 절감을 위해 공적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사들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 시민들의 참여를 돕기와 독려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국의 경우도 보면은요, 이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메디케어 이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액수에 대해서 이 건강 증진 그 행위당 $15, 연간 총 $50를 넘지 그 않아야 한다는 그 규제를 2014년도에 그 상한선을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독일, 호주, 일본 이런 그 나라들도 이 공적 의료 보험이 굉장히 강한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조차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운동과 건강 수명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한 그 근거로 가나모리 그 연구에서 65세 이상의 약 한 1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4년간 추적 조사를 실시한 그 결과가 있는데요. 그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 사람은 그 요게오 인정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또 이 지역 스포츠 클럽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참가한 사람에 비해서 요게오 인정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공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해서 일본에서도 총무성이라든가 후생노동성이라든가 문부과학성 지원 아래서 2014년부터 건강포인트 제도를 도입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건강 그 무관심층에게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해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 포인트, 이 건강 마일리지, 이 제도는 일본의 국가 전략인 건강 수명의 연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책의 하나로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금년 1월 27일인가요? 제5차 국민건강증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에 두고 있고 총 6개 분과 28개 중점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제3분과에서 보면은 이 성인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그 건강검진과 연계해서 비만도 개선 정보 그리고 이 건강관리 실천 그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전 세대를 대상으로 확장해서 이 스포츠 포인트제 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 논의가 부처별, 영역별 이 기본 계획에 따른 연계성이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1차 이 스포츠청 설립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부처 간에 연계성이 단절되어 있는 이런 그 업무를 좀 더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1차 포럼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스포츠 포인트제는 건강 생활 습관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 페널티로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기준과 연계된 그 조건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형평성을 해치지 않도록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성취 가능한 목표를 개별적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포츠 포인트제 정착을 위한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건강 유해식품 그 품목에 대한 그 건강 증진 부담금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제도 또한 개편을 좀 검토할 필요도 있다 봅니다. 그래서 특히 기업의 그 ESG, 그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에서 이런 기업의 ESG 사업과 연계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 국민의 건강 증진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그 건강 투자 확대 기반과 관련해서는 이 스포츠 포인트제 도입을 위한 먼저 법 제도적 장치가 세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도 이 스포츠 포인트제 도입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그 건강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부처 간의 체계적 구체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이런 그 스포츠 포인트제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들은 굉장히 잘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택 교수님 토론을 들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7분 딱 맞춰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우리가 흔히 스포츠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이라든가 독일, 호주, 일본의 스포츠 포인트 제도 관련 사례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고, 뭐 도입만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제한을 없앨 정도로 확대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성인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상을 확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기준을 명료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까지 설명을 잘 들어봤습니다. 예, 다음으로 강원대학교 강효민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강효민입니다. 우선 그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시민연대라 단체가 아주 그 혁신적인 한국 체육 정책의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그 많은 참여자들이 이제 그 있어 왔고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박수를 보내고요. 또 그러한 과정에 이 포럼에 토론자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제하시는 우리 임재구 교수님, 공지대학 교수님, 굉장히 그 포괄적으로 이렇게 그 주제 발표를 해주셔서 지금 여기 그 포럼의 이 포인트제와 관련된 주제에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주제 발표가 굉장히 포인트제를 얘기하기 위한 그 환경적인 조건이나 이런 그 처한 상황들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굉장히 이제 발표를 해주셔서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문제에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아까 그 우리 제1토론자 이대택 교수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그런 발표들은 우리 이 체육계에서 수많은 뭐 자리에서 이제 언급되고 토론되어졌던 그런 이제 주제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이러한 그 반복적인 역설들은 어쩌면 아주 기본적이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반복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이러한 주제에 맞게 토론의 언어를 쓰면서도 그렇고 지금 생각도 그렇고 이러한 그 많은 이제 발표자들이나 토론자들의 그 의견과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느끼면서 그러나 대안은 어떤 새로운 길을 찾는 길이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토론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이 스포츠의 도입 배경이라든가 역사는
굉장히 그렇게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 스포츠의 환경과는 다르게 굉장히 어떤 단순한 목적에 의해서 또는 일부 영역에 의해서 도입이 되고, 그러한 시대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스포츠는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도 더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들은 뭐 이러한 한국적인 스포츠 이 발전 상황이 굉장히 불균형적이고 굉장히 이제 어떤 실천적인 측면에서 비균형된 모습을 가져왔다 이렇게 하지만,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목적하는 바대로 어느 정도 그 사회적 함의된 그 목적에 따라서 목표를 어느 정도 실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이제는 그 스포츠가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 지역에 국한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모든 지역적 공간을 넘어서고 모든 계층을 넘어서고 모든 문화를 어우르면서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참여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그 여가활동 조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그 적극적인 여가활동보다는 신체 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여가활동보다는 굉장히 TV 시청이라든가 뭐 이런 휴식 이러한 그 소극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고, 또한 그 국민생활체육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무슨 걷기라든가 이 참여율, 생활체육 참여율 랭킹 1위가 걷기 뭐 이런 종목서부터, 또는 그 연령별로 봤을 때 10대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아마도 이 참여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스포츠 이 참여 이 현상이 이렇게 우리나라 뭐 참여하는 생활체육 참여자가 60%다. 많아졌어. 이거보다는 그 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불균형되고 어떤 이제 세대별로 또는 참여 계층별로 또는 참여 세대별로 또는 참여 유형별로 굉장히 불균형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과정에는 특히 10대의 저조한 참여율은 이 스포츠 사회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노인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에 있어서 참여와 직접적인 연결이 이렇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이제 그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발제자께서나 또는 뭐 토론자께서 이렇게 지적들을 해왔지만,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참여 정책을 펴야 한다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생애 주기란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라이프 스팬의 이 특성에 이렇게 보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 구간에 걸쳐서 전개되는 스포츠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기반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포츠 참여를 증대시키거나 질적인 측면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참여 동기적인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처음에 스포츠에 참여하는 참여의 그 진입의 장벽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또는 그 스포츠의 참여의 지속성을 이렇게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이 노력들은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주제 발표하시는 우리 임재구 교수님께서의 발표 내용과 중복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청소년들의 입시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나라의 과거의 체력장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예로 들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 이 사회 상황과 이렇게 적합하게 이렇게
그게 가치롭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호주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 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 증진법들이 이제 발표되고 그런 것들이 곧 뭐 예를 들어서 스포팅 스쿨이라는 새로운 이제 제도가 이렇게 공포가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전 생애에 노인이 되기까지 이르는데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들을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일본의 예도 그렇고 일본에도 스포츠 기본법이라든가 스포츠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본 스포츠 체육 정책의 변화를 획기적으로 이렇게 가져온 제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음 미래 세대의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이 가장 헤드라인하게 접근하고 있어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이 스포츠 참여가 곧 하나의 국가 정책의 기본이 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학습 기회를 스포츠 현장에서 통보하고 그다음 지역사회의 건강성이라든가 국제 수준의 국가 발전 이런 목적들의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 증대 이거를 이제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들에게 부여되는 스포츠 참여 기회 증진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 국민의 생애 스포츠 활동을 증폭시키고 지역사회의 주민의 안녕을 추구하는 데 가치에 기반을 둔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연령 시기서부터 스포츠 참여는 곧 스포츠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 생애에 걸쳐서 실현될 수 있는 어떤 규칙적 행동 패턴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토론 원고에도 제시됐지만 1962년도 우리나라 국민체육진흥법을 이렇게 공포한 이후 최근에 스포츠 클럽법이 21년도 6월 달에 이제 공포되기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스포츠 이런 법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스포츠 법을 다루는 전공하는 분들이 굉장히 뭐 바쁘게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아주 훌륭한 법들을 이끌어냈죠. 그러나 이제 그러한 법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뭐 스포츠 클럽에 제시하는 거라든가 어떤 국민체육진흥원에 시행했던 국민체력 100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런 어떤 스포츠 증진, 참여 증진을 위한 어떤 인센티브 제도 방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들이 이제 사례가 돼 있어 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해외 사례라든가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봐서 어떤 대환적인 어떤 것들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는 못했지만 이런 생애 주기에 따라서 라이프 스팬이 전개되는 어떤 특징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에 맞는 인센티브의 정책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앞에 뭐 발표자나 뭐 토론자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얘기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서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를 예를 들어서 아까 입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어떤 이익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대가 치르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스포츠 참여 증진을 위한 스포츠 포인트 제도에 대한 문제는 이미 제안된 여러 가지 체육 법안들과 연속성상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생애 주기에 따른 인센티브 정책의 실천은 앞으로도 더 이제 깊이 있게 이제 논의되어지면서 어떤 이 토론 이 포럼이 하나의 그런 길을 가는데 어떤 아주 시금석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생활 스포츠 참여 실태라든가 국민들의 생활 패턴, 사회 환경적인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이 시행이 되고 그 기반 위에서 공표된 체육정책 법안들과의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실천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이 관주도의 이에 의해서 몇몇 관심 있는 사람 그 일을 추측하는 사람들의 위주로 정해지는 거 그런 거 말고 좀 더 포괄적인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티를 만들어내서 기초단체 특히 저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강원도 체육회 양민석 사무처장님께서 참여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지역사회에 이런 스포츠 현장이 더 강화가 되고 이들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제도화가 더 강화가 되고 이렇게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구심점이 이렇게 되고 나가서 스포츠청 같은 아니면 이러한 그런 거를 좀 시스템화할 수 있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강력한 모터가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조직체, 이런 통합기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강효민 교수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거의 발제에 준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한민국의 스포츠가 양적 성장에만 너무 치중해 왔다. 그러는 동안에 질적 성장의 부분이 조금 소외되어 온 측면이 있다는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생애 주기별로 이제 진입장벽, 스포츠 참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특히 이제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을 입시제도와 연관지어서 좀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 주셨고, 국가 정책적으로는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보편적 복지의 하나로서 스포츠 활동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고, 그걸 위해서 이제 지표라든가 평가라든가 법안과 연계해서 지자체부터 바턴업 방식으로 실천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체육회 양민석 사무처장님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원도 체육회 사무처장 양민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토론회에 저를 초대해 주신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시민연대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체 활동을 통한 스포츠 포인트제 도입과 관련해서 임재구 교수님의 발제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발제자께서 웰리스 시대 삶의 시대적 배경을 잘 설명해 주셨고, 웰리스란 우리 건강하고 활기찬 활동을 위해서 인간의 상태와 행위, 노력을 포괄하는 아주 최적의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강은 웰리스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요소들을 발전시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동력이라고 정의하는데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거와 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정책을 하는 입안자들은 모든 시책에 반드시 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이 도입되는지를 사전에 영향 분석을 하는 그런 제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여성들 정책을 보면은 그 정책이 여성 친화적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고 또 그 정책으로 인해서 얼마나 여성 정책에 또 소수자인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 편익을 고려하는 그런 측면에서 성인지적인 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건강 증진 친화적인 어떤 예산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부의 모든 정책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가장 기본으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점이 모아져야 되고, 또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건보 재정이 절약되는 부분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제자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에 스포츠 참여자들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주성택 교수님께서 해외 사례도 좀 이렇게 보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한국의 경우는 이제 이미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연령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미 그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저소득층을 포함을 해서
건강보험료가 정부 부담이 커서 실질적으로 개인 부담이 적어서 이 의료기관을 여러 군데를 동일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방문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보 재정도 줄이고 건강 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보완책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강원도 지역의 한 사례입니다만은 지금 평창군 보건소에서 건강 증진 앱을 이용해서 이 걷기 운동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지역 특산물인 이 버섯이라든가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2kg, 4kg 이런 식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참여도도 높고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들의 걷기 실천율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제가 이제 좋은 제도를 하나 봤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지역사회 건강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여기 보면 걷기 실천율, 비만, 또 만성질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사업들이 도나 또 시군구, 시도체육회에서 복지 분야하고 협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안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시민연대에서 앞으로 이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스포츠청이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은 이런 문제들은 쉽게 개선 방안이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포츠 포인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역의 이제 인프라인 하드웨어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까지 이런 하드웨어들이 공공기관 중심으로 다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들도 과감하게 체육과 관련된 단체나 이런 협회로 이관을 해서 더 시민들로부터 접근하기 좋은 그런 제도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는 지난해하고 올해 2년간 학교 연계형 스포츠 클럽을 13개 정도 지정을 받았는데 학교 연계형 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유소년도부터 청장년까지 이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시키고 스포츠 포인트를 제도적으로 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지 않는 그런 이제 생각도 오늘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이 되려면은 결국은 이미 벌써 스포츠 기본법과 관련된 법령 제정은 잘 돼 있는데 여기에서 전문가들이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시도나 시군구에서 쉽게 좀 이렇게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여기 훌륭한 교수님들께서 많이 모이셨는데 그럼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체육회 양민석 사무처장님 토론 들어봤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강원도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평창군의 인센티브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연계형 스포츠 클럽의 이제 13개 학교들 사례도 들어주셨고 그다음에 또 거버넌스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 분권 시작된 지 20년 다 된 시점인데 중앙 정부와의 그 관계, 정책 효율성을 위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예산 절감을 위한 건보료 문제까지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예, 다음으로 마지막 토론자신데요. 부경대학교의 김대희 교수님 토론 5분에서 7분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재희 교수님께서 앞에 발표를 많이 잘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스포츠 기본법 제정 이후에 가장 핵심 사항은 이제 스포츠권이 이제 제정이 됐고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국민이 이제 참여 기반 이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권리가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이제 가장 핵심인데 이제 그 부분은 바로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제 이 성과 중심의 어떤 이 체육 정책이 이제 펼쳐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국민 모두가 이제 참여 중심의 이제 이 과정 중심의 어떤 이 참여 환경,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재규 교수님 발표하신 것처럼 이 생애주기별 스포츠 프로그램과 이 참여 기반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바로 이제 국가의 책무로서
이 스포츠 기본법을 이행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예,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그동안 뭐 올림픽에서 메달 따고 뭐 프로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중요시하게 되는 이 성과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모든 국민이 이 즐겁게 이 스포츠 참여를 통해 가지고 이 신체 활동을 통해서 이 건강 증진을 한다라는 이러한 이 스포츠 어떤 참여 기반의 이 건강 증진,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앞으로의 어떤 저희 스포츠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조금 이제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좀 필요할 텐데 저희 이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뭐 그래도 풍부하다라고 하지만 지금도 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사용처가 또 많이 있고 특히 이제 뭐 건강보험료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처 간의 어떤 문제들 그래서 저희가 1차 토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거를 좀 극복하고자 이 스포츠청을 뭐 설립해서 이 부처 간의 어떤 그런 벽을 허물고 이렇게 좀 잘 융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저희가 포인트제 기반을 하는 것도 이제 뭐 기존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잘 운동을 하지만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운동할 수 있게끔 시켜주고 또 이제 그런 소외된 계층들이 이 스포츠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일 텐데 과연 이제 그러한 예산들이 과연 이제 확보될 수 있겠느냐 이제 이게 아마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가하게 될 거고 저희가 뭐 신체 활동을 통해서 의료비 절감 효과가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얼마나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이 그만큼 그 의료비 절감만큼을 뭐 할인이라든지 뭐 포인트제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국민에게 이제 돌려줄 수 있느냐. 다만 이제 이게 아마 보건복지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건강의료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아마 이 반대가 거셀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혹시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 사례 이제 들어주셨는데 이제 학생들의 어떤 체력들, 제 바칼로레아처럼 우리도 이제 예전에 체력장을 이제 도입하는 것도 저는 적극 찬성하지만 이제 과연 이게 현장에서 이제 적용이 가능할까? 특히 이제 대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고등교육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과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강제할 수 있겠는지. 그래서 물론 강제할 수 없다라면 이게 뭔가 좀 그렇게 하면 이제 베네핏을 준다든지 뭐 다른 이익을 주는 걸로 해가지고 좀 포함시키면 되는데 과연 대학 입시 자율화 하에서 저희가 이제 뭐 입시제도 안에 또 이제 체력 이런 거를 포함시키는 게 과연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떠한 대안이 있을지 요 이제 두 가지를 좀 발제자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뭐 혁신위원회 공고도 있었고 스포츠 기본법이랑 뭐 스포츠 클럽법이랑 체육인 복지법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스포츠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그러한 단계는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바로 이제 우리 체육계 깊은 고민인데 오늘 발제자님께서 실질적으로 이제 포인트 제도를 비롯해서 뭐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이제 학교 체육의 정상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제시해주는데 바로 이런 게 오늘 논의된 게 바로 저희가 이제 스포츠 복지 시대로 가는 첫 걸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또 많은 국민과 우리 스포츠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짧게 여기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대희 교수님 마지막 토론자로 실효성 문제, 예산의 문제와 대입에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부처 간의 협업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고요. 여기까지 이제 5분의 토론을 저희가 다 들어봤는데 발제하신 임재구 교수님 아마 토론자분들 토론 들으시면서 이런저런 좀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임재구 교수님 좀 발언 들어보고 나서 개별 토론, 개별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김대희 교수님이 제일 앞에서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우선 생각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 대학 자율화이기 때문에 그 체육이 그 대입 시험에 반영되는 거니까 이제 좀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그 학생들이 그 운동 부족이라든가 그 청소년들이 그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또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학교 체육이 부실하다는 그 지적이 있어서 2012년도부터 약 그게 공감대 형성돼서 5천억을 투입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학생 그 생활기록부죠. 거기다 이제는 그 기재를 해서 이렇게 대학의 체육을 반영하는 정도로 했는데
나중에 뭐 조국 사태다 뭐 누구 사태 터지면서 부모님 이름이라든가 어느 대회 이름도 쓰면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체육 선생이 무슨 대 이름도 안 되기 때문에 이 학생은 체육을 좋아해서 리더십이 있어. 요 정도만 쓰니까 거의 반영이 안 된다고 보게 된 거죠. 현재로서. 예, 대학 자율이기도 하나 미래 세대 그 신체 활동 그 증진을 통해서 그 건강 체력 유지라든가 스포츠 가치의 그 교육을 통한 그런 정서 함양 또 그런 걸 고려해서 정부 정책의 방향으로 설정하고요. 뭐 우선 이 국립대라든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한번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대택 교수님도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면은 어떤 방법을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한번 체력장 제도를 해서 한번 실패를 했어요. 그 체력장 제도 같은 경우는 다 개인마다 다 성향이 틀려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시 체력장 제도식으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예, 우리도 이제 평생 체육이 될 수 있도록 평생 체육이 되는 종목, 그래서 그 종목을 엘리트 선수처럼 하는 건 아니고, 마음대로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개 정도까지 되면은 점수를 좀 이렇게 줘서 대입에 대학 입학 시험에 반영되는 정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일단 김대희 교수님과 이대택 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종합토론 시간인데요. 저희가 지금 포럼을 시작한 지 1시간 10분 정도 지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종합토론 한 15분 정도 이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토론자분별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하나 정도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순서대로 토론했던 순서대로 이대택 교수님 혹시 질문이라든가 코멘트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플러스 혹시 그 스포츠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단의 틀, 도구들에서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거는 스포츠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이거 좀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그 스포츠 기본법에서 스포츠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스포츠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떠나서 스포츠권은 기본권으로서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 국가가 제시하거나 제안할 수는 있을지언정 국가가 제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책이 혹시 스포츠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를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많은 정책과 방식들이 혹여 또다시 또 다른 스포츠권을 제한하는 경우라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40년, 50년 동안 국가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마치 체육이 진흥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민의 선택, 개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놔둬야 되고 그것을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중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포인트 제도를 얘기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개인이 참여하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그것이 혹시라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동기부여의 가장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저는 보장 내지는 혜택 내지는 어떤 그 리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결국 이제 포인트 제도를 얘기하는데 그럼 그 포인트 제도를 수반하고 반영할 수 있는 좋은 툴이 뭔가? 그러니까 국가가 시켜서 하니까 혜택을 보내가 아니고 내가 선택적으로 참여하니까 혜택을 보내? 라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그것이 바로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플랫폼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은 고전적으로 또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예를 들어서 포털 또는 종합정보 시스템 또는 앱과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라인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게 극적으로 저는 다르다고 보고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기네들의 생태계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혜택까지 봐? 오케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팀 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클럽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참여하는 만큼 내가 혜택을 보내?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은 스포츠 참여 이력제와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미 그것은 우리한테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뭐 아시겠죠? 여러분 유튜브 보시게 되면 당연히 특정한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많이 보는 스테이하는 쪽에 키워드로 해시태그로 들어가게 되죠.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스포츠 체계에서도 저는 참여 체계가 그런 방식으로 저는 만들어질 수 있고 우리 주위의 클럽이나 지도자나 아니면 시설도 나에 맞는 방식으로 그것이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기술은 우리 이미 있고요. 그리고 죄송하게도 여기서 계신 대부분의 분들보다는 오히려 10대, 20대가 훨씬 더 그 적응력과 그 확장성과 그들의 실효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정책을 만드는데 포인트제를 만들고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 때 누구를 기준으로 만드냐 그러면 약간은 저는 반 스텝 앞으로 나가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스포츠 온라인 플랫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이거에 대한 뭐 효과나 기대 효과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뭐 상상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장애 요인을 하나 정도 말씀드리면 무엇이 장애 요인이냐? 저는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식의 전환과 도전 정신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정부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행정부나 아니면 특히나 기존의 체육단체들은 새로운 시스템, 예를 들어서 위에서 돈 내려오면 그것을 집행하는 방식에서 이것을 오히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원한다? 이건 매우 어려운 방식입니다. 근데 그 사고의 전환이 안 돼요. 근데 그 사고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고요. 그게 장애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시설 문제는 민간 체육 시설을 끌어들여서도 가능하고요. 뭐 100% 만족될 수는 없을지언정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문제는 기득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체육계 하면 기득권이 있거든요. 한 번도 이 기득권들은 수요자한테 권한을 넘겨준 적이 없습니다. 생태계는 권한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기대할까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현 체계에 대한 변화의 두려움을 누군가가 강한 어떤 정책 결정력과 권한으로 드라이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스포츠 온라인 플랫폼은 시민한테 주권이 돌아가는 그들이 생태계를 만들어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그것을 지원하는 그럼으로써 스포츠권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탈은 불가능해도 플랫폼은 저는 예산 정도는 충분히 나중에 배너만 붙이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명분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토론 두 번째 토론문을 들은 것 같네요. 굉장히 그 또 열정적으로 이 국가 체육 정책의 방향이 지능이 아니라 지원이 돼야 된다. 그리고 권한 이양을 통한 수요자 중심이어야 된다. 자발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득권 세력이 이제 수동적인데 이제 그 운영 주체가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라는 뭐 이건 질문은 아닌 것 같고 토론 코멘트 주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두 번째 주성택 교수님. 네, 저기 앞서 그 이래택 교수님께서 그 굉장히 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항상 제가 이제 느끼는 게 support but no control, 지원은 하되 컨트롤하지 말라.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 체육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주자원 확보라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중에 가장 제가 이제 가슴에 와닿는 그 문구 하나가 미래 세대를 위한 그 조건부, 인센티브 이런 부분인데요. 저는 이 고령화 사회, 전 국민, 전 세대, 미국, 앞서 제가 이제 한 사례를, 미국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경우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금전적인 인센티브, 그러니까 그 모티베이션을, 그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인데요. 여기 이제 이 조건부라는 게 붙어 있어요. 이 컨디션인데, 조건부로 제공되는 금전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그 제공 범위와 법적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주라든가 보험사라든가 이런 그 다릅니다. 그 조건부 이런 기준들이 법적으로 이제 그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앞서 이제 김대희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이런 것들 성과 기반에서 어떤 정책을 전개했다면 앞으로 이 스포츠 포인트제를 도입을 할 때는 그런 다양한 어떤 조건부 인센티브에서 어떤 참여 기반이라든가 행위 기반이라든가 성과 기반이라든가 하나를 획일화시켜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좀 다양한 그런 그 지역 환경에 맞게 사람의 컨디션에 맞게 이런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정책을 좀 입안을 해서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이 가면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제 이제 그 토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이제 질문을 김대희 교수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스포츠 참여를 통해서 건강해지면은 그 이에 따라서 국민의 건강보험료 그 할인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한 유사 사례나 아니면 그 법적 근거를 마련 등에 대한 그 의견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요와 유사한 사례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건강 포인트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국민체력 100에서도 이제 스마일 포인트 제도라 그래가지고 국민체력 100에 와서 이제 체력 측정을 받고 그다음에 운동 처방 받은 다음에 이제 꾸준히 운동해가지고 이제 효과가 나타나면 거기에 따른 이제 바우처를 제공한 그러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사례들은 많은데 다만 이제 이게 이 특정 대상들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썩 성공했다라기보다는 이게 뭐 실효성 있게 추진이 안 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보건복지부가 했던 건강 포인트 제도도 좀 그랬고 그다음에 이 국민체력 100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역 구석구석에 이제 국민체력 100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지역 구석구석까지 아직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 대중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지금 또 민간 영역 같은 경우에도 민간 보험사에서도 만약에 이제 운동 참여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효과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보험료도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없던 건 아니고 이게 저희가 국가적으로 이게 스포츠 참여 기반으로 잘 활용만 한다면 이게 가능도 하고요. 근데 법적 기반은 이게 아직 법적 기반은 없지만 저희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이 국민체력 100에 관한 이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건강 포인트 제도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마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이대택 교수님이 그러한 이 플랫폼 시스템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예산 부분도 의료비 많이 쓰면 어떡하냐, 근데 국민체육진흥기금 고갈되면 어떡하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저희가 플랫폼 기반만 잘 만든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또 제조 가공해서 활용하면 또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어떤 수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이제 수익 사업도 같이 하면서 그런 플랫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어떤 수익을 창출해서 다시 국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저희가 좀 면밀히 연구한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이 예산 문제도 어렵지 않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다만 이제 그런 거는 좀 추가적인 면밀한 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 기반들은 만약 이런 포인트 제도 도입이 좀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그러한 제도를 좀 잘 만들어내면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성택 교수님에 대한 김대희 교수님의 답변이었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잘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미 뭐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좀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일종의 플랫폼이 좀 있어야지 이게 그런 시스템 속에서 좀 잘 좀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강원대학교의 강효민 교수님 혹시 질문이나 마무리 발언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토론자 분들이나 발제자 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금 오늘 이제 거론됐던 그런 그 팩트들이 거의 뭐 이렇게 다 공감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그 구심점이 이제 어떤 플랫폼이 뭐 그런 건데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이제 구심점을 이제 어디다 둘 것이냐, 그 구심점의 역할이 어디까지 이제 그런 것들을 연계하고 어떤 동력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방법론적인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이제 방향을 찾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양민석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님도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오늘 아주 좋은 내용 많이 들었고요. 저는 일선에서 체육 행정을 하면서 오늘 좋은 의견 주신 거는 우리 체육 정책에 잘 녹여 들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토론을 이제 들으면서 지금 이제 지방이 처한 현실은 물론 이제 우리가 미래 세대에 대한 이제 대비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전국에 이제 노인 인구 비율이 한 16% 정도 되는데 지방 이제 시도 경우에는 20%가 벌써 넘습니다. 특히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뭐 25%, 30%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이분들에 대한 어떤 참여 기반의 스포츠 포인트 제도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은 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체육 정책은 그런 것들이 없이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50만 이상, 30만 이상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부분 이제 서울, 경기, 인천에 대한민국 인구의 지금 딱 51%가 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의 이제 인구가 분포 비율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규모가 10만 미만 자치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10만 미만 지방자치단체들 주민들에 대한 체육 정책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양민석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거에 부연해서 내가 잠깐 굉장히 저도 뭐 지역 대학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많이 느꼈어요. 참여한다든가 이런 각종 지표라든가 그런 것들을 읽어낼 때 우리는 기준이 뭔가 증거가 뭔가 뭐 이런 거에 이제 기반해 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해석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모든 그런 지표들이 대도시의 중심의 어떤 특성에 증거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 보니까 너무 내가 또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제 민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스포츠 참여자의 증가는 누구나 얘기하듯이 인구 밀집 지역에 시설이 있으면 뭐 장사도 잘 되고 좋겠죠. 그러나 국가 공공의 그 영역에서 이렇게 본다면 인구 밀집도에 의한 거에도 이게 중요하지만 각각이 이제 강원도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 사회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내가 지역 사회에 기반한 것이 이제 먼저 우선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아마 그것과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회에 보면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이제 낮죠. 그 대신 지역의 거리가 넓고 이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엔 수영장이 제대로 하나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는 수영은 아직도 강가에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네. 네, 부연 설명까지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제가 근무하는 학교 경상국립대학교가 경남 진주에 있어요. 한 35만 정도 인구가 되는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가의 스포츠 정책을 설계를 할 때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구 수라든가 이런 거에 비례한 이제 기계적 평등보다는 소외된 이제 모든 국민을 위한 실질적 평등의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경대 김대희 교수님 혹시 또 추가 발언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저는 그냥 짧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스포츠 기본법 제정 이후에 모든 국민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이 참여 기반이 확보돼야 되고 그게 바로 이제 스포츠 복지일 텐데 이 스포츠 복지 개념이 좀 아직은 되게 모호합니다. 과연 어떤 게 스포츠 복지냐, 단순하게 그냥 참여 기반만 마련해 주는 것이 스포츠 복지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임재 교수께서 제시해 주신 부분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포츠 복지 체계를 잘 마련해 주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2022년 6월에 이제 저희 스포츠 기본법이 이제 발효가 되는데 그 전까지 저희가 좀 스포츠 복지 체계, 특히 이제 앞으로의 가장 핵심은 이 미래 세대들의 이 신체 활동, 이 스포츠 활동을 좀 독려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어르신, 특히 이제 이 고령화 문제에 따른 이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 신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 의료비 절감을 통해서 이 미래 세대들의 의료비 부담도 줄여드는 그러한 좀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 스포츠 복지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제 그게 아마 핵심은 아까 이드택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제 참여 기반의 이 포인트 제도 도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잘 개발해 나가고 이 정책적으로 잘 실현될 수 있을지를 앞으로 우리 모두가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5분 토론자의 추가 발언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임재구 교수님, 감사합니다. 임재구 교수님 마무리 발언 오늘 부탁드립니다.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좀 핀트가 안 맞았던 게 처음에 제가 받을 때는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이어서 거기에만 이제 신경 썼고 나중에 전화를 통해서 포인트 제도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저는 그래서 스포츠 포인트 제도를 사이드로 좀 밀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생애주기별 하는 데서 제일 큰 게 뭔가 해서 이제 생각했는데 내수 시장을 좀 활성화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마침 또 올해 그 스포츠 클럽법이 통과됐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럽에 있을 때 그 학교에 체육관이 있고 또 운동장이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유럽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 가도 운동장도 있고 학교에 체육관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게 스포츠 클럽 학교 시설을 이용한다면은 외국보다 더 좋은 인프라를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0년도에 초등학교에 6,120개나 있고 중학교도 3,223개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대학교도 있고요. 또 더군다나 시군구에 있는 뭐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청소년 스포츠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있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일 그래도 접근성이 좋은 게 각 체육회에서 그러니까 체육협회죠. 지금 체육협회를 보게 되면 LG 스포츠는 잘 되고 있고요.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의 그 학교 시설을 이용한다면 거기에 뭐 실내 체육에 농구나 배구 이런 것처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클럽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운동장에서 하는 스포츠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점점 스포츠 활동할 수 있는 인구가 많아지고 이게 되면 뭐 사람들이 또 거기에 대한 스포츠 용품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연구자들도 연구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 내수 시장이 더 활성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더 쉽게 적응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스포츠 클럽을 좀 더 활성화하고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클럽을 열어놨다. 여기까지지 아직 스포츠 클럽이 그 안에서 그냥 자기 동문끼리 몇몇 사람들끼리 이용하는 뿐이지 이거 갖고는 스포츠 클럽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정말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스포츠 클럽 활성화에 대해서 내수 시장을 갖다가 활성화하는 데서 한 번 더 언급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재구 교수님 오늘 뭐 발제해 주셔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을 또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제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5분들의 토론을 들어보고 저희가 종합 토론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1시간 30분가량 포럼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인 것 같아요. 유튜브랑 줌을 통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논의된 논의들이 그냥 논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또 체육 정책으로 잘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향후 또 진행될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시민연대 포럼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